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포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교외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꽤 오래된 동네였다. 주변은 도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어 상가들이 가까워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그곳에서 자라난 나는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 주변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저녁에야 귀가하려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빛이 밝았고 모든 것이 익숙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실, 괴담이 있었다. 1층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그곳은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는 곳이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그곳을 단순한 지하실 이상으로 여겼다. 이따금씩 지하실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고들 했는데 그럴 때면 어른들은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나 바람소리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같이 지하실에서 무언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고 그 형체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나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으며 그 형체를 뒤따랐다.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서 지하실의 형광등은 하나둘 깜박이기 시작했고 안개 같은 습기가 지하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형체가 돌연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니 그것은 한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 흐릿한 윤곽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에 휩싸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이전에 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 오래된 금속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사방에서 한 서늘한 바람이 몰아쳤다. 문 너머로 짙은 어둠 속에 놓인 좁고 긴 계단이 나 있었다. 계단 아래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널려 있었다. 갑자기 서늘한 웃음소리가 귀에 울리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나는 방 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겁에 질려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전에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전설처럼 남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나는 순식간에 밖으로 내던져졌다. 밖에서는 내 친구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아 찾아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 방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지하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지하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 문제로 영구히 폐쇄되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그 여인의 형상과 빙긋이 웃던 소년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창밖에서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한다. 아파트에 남아있는 또 다른 영혼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할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성훈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성훈은 인터넷에서 기묘한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찾게 되었다. 그 글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이었고 성훈은 흥미를 느껴 읽기 시작했다. 그 글 중 하나는 사라진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20여 년 전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마을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곳에 다녀온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성우는 그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이야기를 쓴 사람은 그 마을의 이름을 회연마을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남기지 않았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성우는 회연마을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몇 주에 걸쳐 자료를 모아 마침내 마을의 위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있었고 길은 있는 듯 없는 듯 험난했다. 성우는 주말을 이용해 마을을 찾아 나섰다. 여러 시간을 운전한 끝에 성우는 산 중턱에 다다랐다. 모든 것이 낡고 폐허처럼 보였지만 확실히 한때는 사람이 살았을 법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성우는 계속해서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점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전혀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사라졌다. 성우는 호기심과 동시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자 그는 마을회관으로 보이는 큰 건물을 발견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짝은 한 귀퉁이가 아슬하게 달려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춰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오래된 먼지로 가득했고 오래전에 사용된 듯한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다. 성우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의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보는 이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그 순간 문득 바람도 불지 않던 정적 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우는 냉기를 느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건물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쪽이었다. 성우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거의 빛이 당치 않아 어둡고 서늘했다. 그곳에서 성우는 오래된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마을 주민들의 신분증과 개인 물건들이 가득했다. 성우는 섬뜩함을 느꼈다. 마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그곳에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때 뒤에서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성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계단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현실 감각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중첩되어 성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깨어났을 때 성운은 마을 밖 차 안에 있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그 일이 모두 상상 속의 일이었나 싶었지만 손에 쥐고 있던 마을 주민 사진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회연마을은 그 후로도 계속 성운의 머릿속에 남아 그를 속박했다. 그는 결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이후로 회연마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시 회연마을에 관한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성운의 무모한 모험은 그렇게 무서운 부작용을 남긴 채 끝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마을을 찾으러 떠날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공포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는 공포 썰 중 하나는 폐가에서의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밤, 대학생 4명이 방학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주입식 공부에 지쳐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한 폐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꽤 부유한 집안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집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전멸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진 채 세월에 방치되었다는 것. 학생들은 서로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침낭과 손전 등 약간의 식량 등을 챙겨 폐가를 찾았습니다. 낡은 담장이 무너진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기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여름밤의 더위가 무색하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체험에 일부러 치부하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는 손전등을 끄고 담력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 바닥 위를 천천히 걷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 중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으로 혹시 여기가 진짜 귀신 나오는 곳인가?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아무도 그 농담에 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발소리가 천천히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점차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밖에 창문이 세찬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을 나오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닥과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몇 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관절이 녹슨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드드득하며 조금씩 열리자 그들은 마침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집이 왜 그렇게 기이하게 느껴졌는지 물어보라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단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너희들로군. 그 순간 학생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 했지만 학생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섭다고 회자되며 전해지고 있지만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 이런 이야기를 하며 짜릿한 공포와 웃음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폐가의 진실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